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검천구 출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목희입니다. 지난 7월 26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발효되면 고령자들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노년층의 빈곤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업의 정년 관행을 개선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등에 관한 이 법률안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은 하되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평균 퇴직 연령이 57.2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53세에 은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3세에 은퇴해서 공적 부조인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7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이 7년 동안 수입이 없게 되고 이런 것은 다시 노년층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 나눠봤을 때 대략 10 내지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에서 74세까지가 81.8명입니다. 고령자들의 고용을 보장, 다시 말씀드리면 연령을 연장해 줌으로써 초고령 사회도 대비할 수 있고 고령자들이,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된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재취업에 성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실버 취업 현장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인천 연수구 일자리 센터 내에는 특별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바로 60세가 넘는 실버 바리스타들이 있는 실버 카페테리아인데요. 올 3월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 오픈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의욕도 생기고요. 또 뭔가에 내가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참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에 큰 기쁨을 갖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동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일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할머니들.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일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손님들을 대할 때 조금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점이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오히려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편하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이제 살림을 하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주방 일이 조금 금방 익숙해지셨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볼 수 없는 그런 성실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저희 카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커피숍의 목적인데요. 할머니들은 주문부터 서빙까지 문제없이 척척 해내고 계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삶의 작은 보람을 찾고 싶어 시작한 일. 하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새 할머니들 인생의 활력소이자 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2의 인생을 찾아준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뭐 취업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주차 관리나 야간 경비 같은 거 하면 좋은데
나이가 호적상 많다 보니까 내 건강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장이나 이런 사람 결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하면은 이분은 아무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능력을 인정을 하고 서류를 다 몇 군데 넣었거든요. 근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37년생이다 보니까.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는 많지 않은 상황.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희망자는 12,105명. 노인 일자리는 줄고 있지만 구직 희망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년 퇴직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계속 일을 하기 원하는 노인들.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인 노인분들이 신체적인 약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사회적인 재원을 가지고 보충적으로 노인분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계속 노인분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실버 세대에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다름 아닌 일자리 확대. 노인 세대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능력과 경력, 그리고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이 사회 참여를 늘리는 길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는 길일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을 넘어 노령층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크게 법안에 줄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권고조항으로 돼 있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기업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60세로 하되 그 다음 5년마다 이걸 1세씩 높여가서 2033년 이후에는 64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와 퇴직하는 나이에서 큰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갭을 메꿔야 노년층의 빈곤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늘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취업이 늘면 청년층의 취업이 줄어든다, 혹은 청년층의 실업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적 연구에 따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정년을 늘리는 것과 청년층의 취업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 2005년 OECD의 신고용 전략 보고서에 따라도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이 다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 기업이 퇴직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6년도에 65세 정년을 의무화했다가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2011년에 바꿔놨습니다. 일본은 65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있고 지금 70세까지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위한 경제사회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평균 은퇴 연령이 65.8세에 이릅니다. 정년이 조금씩 늘어나야 한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견이 있다면 그걸 좁히기 위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해 가겠습니다.